8월달 가장 빅 이벤트였던 뭐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그 부분의 영향도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이벤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이번 주 좀 환율 변동폭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. 네, 이제 맞습니다. 뭐 어쨌든 20원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게 그냥 급락을 해서 잠깐 급락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건지 네.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지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이번 주 동향부터 간단히 살펴보자면 월요일에만 뭐 거의 장중 20원 이상 네. 급락을 하면서 현재는 3, 40원대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. 그리고 그동안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00일 이평선마저 좀 뚫고 내려오면서 그동안의 지루한 6, 80원대 박스권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인데요.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됐다는 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. 7월 소매 판매도 괜찮았고 뭐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양호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려가 있었던 미국 리세션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위험 선호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인데요.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 미국 물가랑 고용이 모두 둔화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좀 그동안의 시장 불확실성 또는 위험 요소로 여겨졌었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도 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.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동안 뭐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뭐 한국 원화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물론 환율이 최근 뭐 급하게 내려간 측면은 있지만 그 하락폭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네. 좀 아래 공포가 좀 이제는 좀 사라진 거네요. 그렇죠. 좀뭐 이게 사라진 이유로는 뭐 FOMC 의사록도 있겠고 네. 이번에 좀 미국 고용이 좀 크게 거의 이제 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거에 맞습니다.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. 네. 뭐 그 내용은 상당히 좀 완화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우선 의사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9월에는 좀 금리를 내려도 괜찮겠다라는 네. 입장이 좀 다수였고 그중 이제 일부 위원들은 심지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의사록 발표 직전에는 미국 고용 수치도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되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.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가 기존 수치보다 무려 81만 명이나 더 낮아지면서 미국 경기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이렇게 고용도 꺾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좀 달러 인덱스는 연중 최저 수준인 101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.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도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럼 결국 이제 뭐 금리 인하 굉장히 이제 뭐 완화적으로 네,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, 네, 그럼 경기 침체 이제 우려를 되게 키웠던 그 고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용도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, 달러가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좀 판단해 주셨는데요. 이번 주 이벤트도 많았는데 다음 주 좀 이렇게 주요한 이벤트 어떤 거 있을까요? 우선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있고요. 그 다음날 저녁에는 뭐 또 중요한 지표죠. 7월 PCE 물가 네. 발표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이제 성장률 수정치 자체는 뭐 예비치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. 뭐 PCE 물가도 이미 뭐 CPI에서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뭐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경제 지표 외에도 목요일 새벽 5시죠. 네. 뭐 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뭐 AI 대장주인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아무래도 좀 주식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뭐 위험 심리나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 외환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뭐 저 또한
이제 좀 잠을 못 잘 목요일 날 네. 좀 중요한 또 실적 발표가 있네요. 다음 주 그러면 이제 환율 레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다음 주 서울 환시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우선 8월달 가장 빅 이벤트였던 뭐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뭐그 부분의 영향도 지켜봐야겠죠. 네.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이벤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환율도 당분간은 좀 이 수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물론 이제 환율이 크게 내려갔다는 점에서 뭐 되돌림 압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리 좀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상단도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현재 달러 인덱스 수준을 감안하면은 뭐 환율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,300원에서 1,350원으로 예상합니다.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큰 재료는 없기 때문에 혹시 좀 보합권에서 등락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다만 최근 이제 유로가 강해지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단은 한 1,50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따라서 이번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,470원에서 1,50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그리고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엔화 강세가 다소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한 900원대 초반에 머물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번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00원에서 93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던 이제 달러원 환율 박스권이 이제 좀 어떻게 하방으로 좀 뚫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지 아니면 또 좀 되돌림 압박이 있을지 아무래도 좀 지켜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